무시무시한 재난 현장에서 사력을 다해 한 소녀를 구한 김자홍. 굉장히 빨리 몰입이 됐어요, 오프닝에. 시작부터 몰입했어요. 소녀도 그리고 본인도 무사하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저승차사들. 주인공이 나는 첫 나오자마자 죽는 건 처음. 자홍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채 믿기도 전인데 높은 곳에서 다른 사람 맞고 떨어져서 장렬하게 운명. 귀인. 감동입니다, 김정욱 씨. 1590. 김양기 배우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싱크로율은 가장 높다고 팬들한테 네. 칭찬 많이 받았어요. 김정욱 씨께서는 주지훈 씨도 87년 굉장히 4월 사랑 많이 28일에 받았어요. 예정대로 호감 간 무사히 캐릭터. 사망하셨습니다. 아직 어떤 상황인지 판단조차 되지 않는 자홍을 차사들은 LTE급 속도로 저승으로 보내버립니다. 하정우조차도 먹을 수 없는 육개장을 대접받은 이곳. 뱉어요? 하정우 웬만하면 먹는 거예요. 배우 개그죠. 바로 자홍의 장례식장입니다. 저 CG 부분에 할애된 예산이 75억이에요. 편당. 와. 편당. 근데 벌써 편해요. 귀인이라고 해서 7개의 죄악을 심판하는 지옥들을 무사 통과할 순 없습니다. 저런 발상을 참. 다만 무사 통과할 가능성만 높아지는 것뿐이죠. 간접 살인도 살인죄가 적용된다는 지옥의 규칙상 악플로도 벌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인터넷 댓글 같은 거 함부로 달면 안 돼. 기록 다 남아. 현실 세계의 치열한 법적 논리의 재판까지는 아니지만 각각의 지옥에서 주제에 맞는 재판이 진행되고 김정욱 씨, 고개 드세요. 당신 아직 죄인 아닙니다. 천년 경력에 걸맞는 차사들로부터 지옥들을 무사 통과하는 김자홍. 초강대학님께 김혜진이 감히 준대, 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별다른 공소가 없었던 나태지옥에서조차 그냥 지나갈 수 있었으나 돈 때문에 한 일이었다는 죄를 자백하는 자홍. 돈 때문이었습니다. 뭐라고? 너 뭐라 그랬니? 그는 귀인인데 차사들의 말만 믿고 따르면 무사 통과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거 사실 영진이 마당에서 찍었거든요. 그가 그렇게 차사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모든 원인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그래 아저씨는 현몽에서 엄마 한번 보고 오면 되겠다. 조금만 참으세요. 살아생전 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작별을 못했던 그는 마지막으로 드리려 했던 어머니의 선물을 주지 못한 것이 이내 마음에 걸렸던 것이죠. 거짓이야. 무사히 지옥들을 통과만 한다면 어머니의 마지막 꿈에 편지. 나타나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는 차사들의 말을 잘 듣기로 다짐합니다. 빠르고 안전하게 관통. 지옥을 빠르게 통과하는 귀인들의 퍼스트 클래스 특권인 프롬라이드처럼 한순간에 지옥을 통과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지옥귀들의 공격을 받게 되죠. 이 장면을 지금 VR로 만들어요. 우리나라 영화의 어떤 다양성이 한 발 다가간 것 같아요. 이 장르가 문이 열린 거죠. 너무나 멋지게 해내신 거죠. 망자의 집게가 적중. 누군가 원기가 된 겁니다. 수홍은 보초를 서다 억울하게 죽는 사고를 당했고 김동욱 씨도 일은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인상깊었어요. 연기 너무 잘했어요. 최고. 그의 상관은 이 사건을 덮기 위해 수홍이 탈영했다고 거짓을 얘기하죠. 영장님은 왜 말년에 타령을 해가지고 자홍을 재판에서 무사히 통과시키기 위해 이생에 개입해선 안 되는 강림이었지만 수홍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려 하는데 더욱더 강력해진 원기와 한판 승부를 펼치기도 합니다. 저는 이거 어떻게 찍었을까요? 이런 거. 이건 다 이게 세트에서 찍는 거죠. 네. 원기가 어쨌든 군에 있다 사망하다 보니까 군복을 입는 게 더 세 보이는 거죠. 근데 그건 원작이랑 같아요. 네, 확실히. 하지만 폭력지옥에서는 동생을 때렸던 죄가 드러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딱히 무죄를 증명할 방법이 없던 차사들은 다음 지옥에서 받는 결과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는 조건으로 폭력지옥을 통과합니다. 합산 처벌 요청해. 마지막 지옥에서 무죄를 받지 못한다면 그를 변호했던 차사들까지도 책임을 면치 못하죠. 하지만 자홍의 죄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실을 발견하게 됐던 것이죠. 19년 만에 귀인 같은 소리들 하고 자빠졌네. 유죄가 확실하다 생각한 차사들이 절망에 빠질 틈도 없이
지옥비들의 공격이 시작되고 어머니를 천대한 모습을 본 수홍은 다시 강력한 원귀가 되어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강림과 함께 회원맥의 멋진 필살기로 위기를 타개한 저승 차사들. 가까스로 천륜지옥의 재판장에 서게 되는데 자, 염라대왕이죠. 우리 이정재 씨가.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염라대왕은 기다렸다는 듯 곧바로 최종 판결을 시작합니다. 김자홍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저지른 반인륜적 존속살인 혐의에 대해 천륜지옥의 최종 판결을 시작한다. 존경하는 염라대왕님. 덕추는 피해자가 없으니 죄가 아니라 항변하지만 우리 덕추! 이 재판은 잘못되었습니다. 연기를 너무 잘해요. 김양기 양이. 피해자가 없다고요. 사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죠. 통하지 마. 이게 뭐 하는 거야? 모른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건 바로 너희들이다. 오직 어머니만이 그날의 진실을 알고 계셨지. 그 사실을 자홍도 수홍도 처음 알게 됩니다. 피고 김자홍의 어머니는 당시 의식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해야만 남겨진 자식들의 삶이 편안할 수 있음을 아신 게다. 저렇게 다 알고 있었단 말이다. 알겠느냐? 펑펑 울었어요. 살인지옥에서 또 나태지옥에서 그리고 거짓지옥과 배신지옥, 불의지옥을 무사히 통과했어도 자홍이 그렇게 마음이 편치 못했던 것은 잘못했단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천륜지옥에서 알게 된 어머니의 진실 때문이었습니다. 살아서 못한 일 죽어서 해보겠다고. 그리고 그 사실을 안 것은 동생 수홍도 마찬가지였죠. 엄마. 수홍은 형의 죄를 최종 변호하러 나섭니다. 그 방법은 바로 어머니의 꿈에 나타나는 것이었죠. 엄마 아들 수홍이, 응? 나 대법관 됐어. 형의 잘못을 대신 이야기하고 어린 시절 겪었던 아픔을 이야기하는데 있잖아. 이 장면에서 사방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옛날에 너무 슬펐어요. 그래가지고 형이 엄마랑 나랑 둘 다 죽이려고. 근데 엄마 이거 다 알았다면서. 처음으로 어머니가 입을 뗍니다. 송아. 근데 감독이 예수정 선배님 연기만 보면서 지가 울더라고요. 안 울 수가 없어요. 너희들은 아무 잘못 없어. 모든 게 다 이 못난 엄마가 잘못한 거야. 알았지, 얘들아? 염라대왕도 용서하지 못했던 천륜지 대죄를 가슴으로 품고 용서하는 어머니. 어쩌면 진짜 귀인은 자홍이 아닌 어머니였던 것은 아닐까요? 미안하다. 내 아들 사랑한다. 자홍아.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옥에서의 재판이 아니라 살아생전 사랑과 용기로 서로를 보듬고 용서하는 것이 삶의 진정한 자세라는 것을 알려주는 영화. 이승의 인간이 이미 진심으로 용서받은 죄를 저승은 더 이상 심판하지 않는다. 신과 함께 죄와 벌이었습니다. 신과 함께를 보면 솔직히 진부한 효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정말 많이 다루는 소재죠. 네. 따지고 보면. 네.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어머니, 가난한 우리 집, 도망갔지만 어머니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아들. 근데 이런 게 보는 순간 하나도 진부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그것을 구성해내는 그 이야기의 힘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안 울어. 아유, 알아, 안 울어. 야, 앉아. 그러다 그냥 지게 만드는 건 정말 그게 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초대박을 이루는 거는 감정이 움직이는 많이들 다뤘던 데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소화를 시켜주느냐 싸움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은 이거 한 편 제작하는 것도 BEP가 워낙 높은데 지금 1, 2편을 동시에 제작하는 거는 전무후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크셨을 것 같아요. 두 편을. 저희가 처음서부터 두 편을 찍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떤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프랜차이즈들도 이렇게 1편의 성과를 보고 2편을 만들지 그렇죠. 1, 2편을 동시에 만들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공간과 인물이 같았어요. 1, 2편이 지옥이 다 같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1편의 공간을 다 지은 다음에 그걸 부수고 다시 짓고
그러네. 또 하고 또 하나는 또 1편이 잘 되면 또 2편의 배우들의 몸값이 또 너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멀리 보시네. 예, 이게 저희한테 심각해지고 제작자분이 어차피 2편 하는데 곱하기 2는 안 될 것 같고. 아니 그건 이제 웃자고 한 소리죠. 정리는 확실히. 근데 이제 저희가 1, 2편을 따로 찍으면 800만 명이 들어야지 본전인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게임은 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근데 1, 2편을 같이 찍으면 600만 명 정도가 BIP, 600만도 아까 말씀하신 BIP 포인트가 높은 영화거든요. 굉장히 높은 영화죠. 네, 높은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투자 배급사에서는 그래 1, 2편 같이 찍자라고 그 승낙을 해주셔서 예, 저희도 그러니까 사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1, 2편을 동시에 찍었던 게 가장 커요. 그럼 1편으로 1,440만 분이 보셨으니까 이미 본전을 따고도 넘은 했습니다. 2편까지 다 해서도. 예. 1편에서 약간의 수익이 생겼고요. 2편에서는 이제 전체가 이제 수익이 생기는 거죠. 웹툰을 먼저 보고 영화를 보신 분들이 가장 먼저 발견한 차이점은 김자홍과 진기한 캐릭터인데 두 캐릭터가 왜 그렇게 바뀌게 된 걸까요? 변호사 없애는 게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고 없앴냐면 근데 그 영화에서의 주인공은 조금 이렇게 운명적이어야 돼요. 좀 데스퍼레이트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냐면 3차사는 1000년 동안에 49명을 환생시키지 못하면 그 저승차사의 역할을 1000년을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홍은 어머니 꿈에 현몽에서 잘못했다라는 말을 꼭 해야 되라는 절박함이 있는데 진기한 변호사는 그냥 재판에서 한번 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의 그 주인공의 절박함이 좀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좀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진기한의 역할을 3차사에게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실어 나르는 캐리하는 사람이 바뀐 걸 뿐인데 근데 또 바뀐 게 아니라 강림이 그 역할을 해요. 비고 김자홍은 거짓말쟁이가 맞습니다. 불치의 병으로 유명을 달리할 뻔한 김자홍의 어머니는 하정우 씨가 이제 그 역할을.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가 원래는 유성현 병장하고 김자홍하고 별개의 인물이에요. 가족이 아니에요. 근데 이 유성현 병장을 김수홍으로 만들면서 둘을 형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몰았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필연적으로 파생된 캐릭터의 결정적인 변화가 됐네요. 저는 신과 함께 영화를 보면서 원작하고 많이 안 다르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렇게 했어요. 저도 보고 나서는 생각했어요. 세계관은 같으니까. 세계관이 같- 세계관이 같으니까. 저는 하정우 씨가 약간 그 보통 그냥 이렇게 감정에 대한 연기할 때는 모르겠는데 CG가 없이 크로마키에서 주로 많이 하지 않나요? 네네 맞아요. 근데 진짜 그 상상하고 하는데 너무 실감 나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잘하지? 뭐 이런 생각. 복수를 포기해라.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하고 하는 이렇게 표정 이렇게 보는데 진짜 배우구나. 하정우 씨가 보통 이렇게 극연기만 하면 잘하는 게 아니고 그런 연기도 참 잘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현장에서 배우분들도 이제 나중에 입혀질 CG 장면들을 생각하시면서 연기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촬영 분위기는 어땠을지 궁금해요. 좀 웃기기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다들 배우들이 이러다가 정신병 걸릴 것 같다고. 왜냐면 이제 계속 막 이러고 허공에다 얘기해야 되고 대상이 없고 이제 시선 맞추는 도구들만 있고 이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합성팀이 상주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교하지는 않지만 이게 이런 그림으로 보여질 거예요라는 거를 한번 보고 가서 연기할 땐 또 대상이 없죠. 그래서 연기하는 걸 보고 있으면 참 웃겨요, 뒤에서 봐도. 지옥을 구현하기가 아까 감독님도 다 말씀하셨지만 되게 어렵잖아요. 또 그게 어떤 레퍼런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경험한 사람도 없고 뭐 보고 온 사람도 없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술 감독, 또 시각 효과 감독, 특수 효과 감독들이 다 모여가지고 몇 년을 연구했는데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감독이 어느 날 나한테 오더니 형이 한번 다녀오셔야겠다고. 지옥에요? 보고 해달라고. 아 지옥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요. 감독을 갈아야 되나? 아이고 교육용으로 되게 좋겠다는 생각. 야 너희들 엄마 말 안 들으면 자 VR 이거 써봐. 여기 간다. 막 이런 거. 근데 그래서 막 저희가 몽골 사막이라든지 또는 또 그 볼리비아에 있는 소금 사막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그래도 좀 이렇게 리얼리티 베이스에서 현실에 있는 물성들을 가지고 이제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우리가 좀 익숙한 것이 장대하고 끝없이 이어졌다고 하면 저승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해서 실제 있는 공간들을 보여줌으로써 리얼리티를 조금 더 살리는 방향으로 좀 접근을 했었어요.
아니 그 영화 속에 나왔던 그 검수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CG 처리된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래도 꽤 큰 세트장이 이제 동아방송대 안에 디마라고 저희가 그 세트장을 아예 풀 세트를 1년을 빌렸어요. 감독 잘하시던 배우가 닿는 근접들은 다 져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 나무 심고 풀 심어서 뭐 철철마다 벌레들 울고 그랬어요. 세트장 안에서. 예. 메뚜기도 날라오고. 아유, 해외 계약 많이 하셨죠? 예, 저희가 103개국에 팔렸고요. 그리고 대만, 홍콩에서는 역대 아시아 영화, 중국 본토 영화를 빼놓고는 아시아 영화 1위 기록을 기록을 얼마나 봤어요? 그거 모르셨어요? 이분 SS에 가면 엄청 그 자랑 계속 해놔서 아시아권에서는 한국 영화가 섹시하다라는 게 조금 인정받은 것 같아서 1편, 2편 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후배들이나 동료들이 아시아를 시장으로 두고도 기획할 수 있게 되는 게 저로서는 되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